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무원 채용 빅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군별로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려고 하는 그 해당 연도에 과연 채용이 어느 정도 규모가 예상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0개년어치를 채용 인원, 그 다음에 응시 인원, 그리고 경쟁률 합격선, 이런 부분들을 10개년어치를 뽑았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그 다음에 국방부까지 총 4개 군에서 이제 군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규모는 또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한번 싹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이 정보를 정리를 했고요. 또 이런 정보들을 직접 다 찾아서 정리를 하시는 거는 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정리해 드린 걸 보시고, 어느 군에서는 이 정도 합격선이구나, 또 어떤 군에서는 이 정도 응시인원들이 평소에 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군에서, 또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직렬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겠다,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있겠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나는 그냥 군무원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나는 군무원이 되고 싶은데 어떤 그 직렬의 군무원이 되고 싶다, 그리고 어떤 군에서 일하는 군무원이 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군무원을 총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서 또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10년치를 추렸지만 그걸 다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0년치 데이터 중에서 한 2016년도 이전부터 데이터는 사실 누락된 데이터들도 있고요. 또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 그래서 신빙성 부분이나 참고할 때 좀 많이 이제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했고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채용 인원하고, 그다음에 경쟁률하고, 그다음에 합격선, 이 부분을 전국적인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이랑 한번 보실게요. 먼저 채용 인원을 보실게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채용 인원을 보시면, 먼저 2017년도에는 1000명가량 채용을 했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100명가량 채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갑자기 확 올라가죠. 네, 4300명가량이 채용이 진행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3200명 이렇게 채용이 진행이 됐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한 3, 4배가량 채용 규모가 커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뽑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지금 사회적인 또 이 채용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좀 꼽아 드릴게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국방개혁 2.0이라고 해가지고 군의 그 조직 개편에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이라는 게 뭐냐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군을 조직을 이루고 있는 그 집단이 크게는 3가지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군에서 일하시고 있는 직업군인,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죠. 장교라거나 그다음에 부사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간부에 속하시는 분들이시고요.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게 되는 그 군으로 가는 이제 병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병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민간 병력들, 예를 들면 이제 군무원이 되시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총 3가지의 집단이 군을 조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3 집단이 점점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은 병사 집단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그 인구 수 비례에서 이제 젊은 인구 수들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 병사들의 그 필수 그 근무 기간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이제 19개월, 18개월 이렇게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군에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병사들의 병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현실을 군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줄어드는 병력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해서 지금 내놓은 대책이 이건 어차피 점점 줄어드니까 이 나머지 두 가지, 그러니까 군 간부하고 그리고 민간 병력, 다시 말해서 군무원, 이 두 가지 병력을 수를 높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국방개혁 2.0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보니까 이제 국무원하고 그래서 부사관하고 장교, 이 부분들이 채용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좀 계속 된다라고 합니다. 이 채용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셔야 이런 그 채용 규모가 늘어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좀 날아가기 전에 잡으실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채용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어떤 점에서 수험생 분들한테 좋은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나한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거냐, 이게.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경쟁률이죠, 경쟁률. 네. 채용 인원을 많이 뽑으면 그만큼 경쟁률이 낮아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래프에서 이 부분들이 여실히 좀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채용 인원 그래프하고 이 경쟁률 그래프가 딱 반비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년도에 39에서 18년도에 38로 떨어졌다가 19년도에 무려 14대 1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년도에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채용 인원이 늘어나면 경쟁률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특이점이 있어요. 이게 특이한 점이 지금 2019년도에는 14대 1까지 떨어졌던 이 경쟁률이 2020년도에 여전히 많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갑자기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 내용은 군무원 자체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약간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2019년도까지만 해도 공무원 시험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하시던 분들이 채용 인원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보는 그 시험 과목이랑 이 군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그 과목이랑 겹친다는 거를 또 알게 되신 다음에 많이들 응시를 하고 계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쟁률이 또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 올라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무원에 그 응시해야 되는 그 시험 과목하고 군무원에 응시해야 되는 시험 과목하고 이 공무원과 이 군무원의 시험 보는 그 조건이라든지 응시 과목이라든지 또 출제하는 출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군무원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군무원만을 좀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나 무조건 군무원이 되겠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경쟁률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채용 규모가 계속 이렇게 좀 많으면 또 매년 많이들 뽑는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많이 뽑게 되면 그 이른바 고인물이라고 하죠. 오래 공부를 하시는 장수생분들, 재수하시는 분들, 이런 재수생분들이 합격을 먼저 하시겠죠. 아무래도 먼저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빠지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쟁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신규 유입자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쟁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누가 더 이 군무원 시험에 적합하게 군무원 시험만을 올인을 해서 준비를 하셨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게 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먼저 시작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더 밀도 있게 공부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합격의 기회가 좀 오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